네, 교과서 58, 59쪽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3.1운동을 전후하여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 3.1운동에 박스 치고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옆으로 가서 대한국민의회가 조직 이게 1번 중국에서는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수립 이게 2번 한 줄 밑에 국내에서도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한성정부 수립안을 발표 이게 3번 각각의 위치는 지도에 있습니다. 대한국민의회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리고 한성정부는 경성 상하이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었죠. 그리고 한 줄 밑에 여러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논의 통합에 점을 찍고 한 줄 밑으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어 출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박스를 칩니다. 1919년 9월 15일이었어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징이 6가지가 있는데 한 줄 밑에 일제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 기억. 옆으로 가서 외교 활동을 하기에 편리했다. 니은. 두 줄 밑으로 가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 한 줄 밑으로 가서 상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제정했다. 이게 리을. 옆으로 가서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으로 구성되었다. 미음. 마지막 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이게 비읍이고 민주공화제 정부의 박스치고 별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제인데 그것은 임시정부 때부터 그랬던 것이다. 자료실도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법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과 유사하다. 1987년에 지금의 헌법을 마지막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이라고 나오는 건데 보면은 1조에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하고 그리고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 그리고 인민은 일제평등하다라고 했는데 헌법 1조에도 이렇게 나오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전문에도 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은 처음으로 나오는 문장 이런 뜻인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끝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이래로 민주공화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공화정 체제 다시 박스. 그리고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여기까지 밑줄 칩니다. 다시 59쪽으로 갈게요. 두 번째 줄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 이게 1번 이 연통제하고 교통국이 뭔지는 옆에 설명에 나와 있죠. 연통제는 정부의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는 비밀 행정조직 그리고 교통국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비밀 통신기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줄 밑으로 와서 독립신문을 간행하기도 했다. 다시 한 줄 밑으로 가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거나 의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 이게 3번 그리고 이 세 줄 밑으로 내려와서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하여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 미국에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
이 외교 활동의 박스치고 이게 4번. 근데 이 외교 활동을 보여주는 그 기구가 바로 구미위원부가 되는 거죠. 미국 워싱턴에 설치했던 한국의 대표부, 임시정부의 대표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구미위원부는 별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부분은 임시정부의 한계예요. 한계가 총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줄 일제 감시와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금방 드러났다. 이게 기억. 그리고 한 줄 밑에 외교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었다. 이게 니은이고 위축에 점을 찍습니다. 옆으로 가서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갈등에 점을 찍은 다음에 옆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임시정부를 떠났다. 이렇게 화살표를 칩니다. 이게 바로 임시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난 거. 이게 바로 디귿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줄 밑에 김구등을 중심으로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이게 리을. 그리고 독립공채를 눈으로 봐주면 좋습니다. 위에 있는 게 달러로 표시된 거, 그리고 밑에 있는 게 국내용, 그리고 중국에서 발행했던 독립공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